레이건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여러 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으며, 이를 레이건어믹스라는 경제 정책으로 뒷받침으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러널드 윌슨 리겐 1911년 2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 테마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에드워드 레이건 존 에드워드 자 리겐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구두 외판원. 유머 감각이 뛰어났지만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 넬리 윌슨 레이건 넬 윌슨 리겐 신앙심이 깊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인 개신교도 여성이며 레이건에게 큰 영향을 준 존재였고, 형 닐 레이건 니어 리겐 광고업계에서 활동했던 형으로 로널드와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레이건의 어린 시절은 가난, 가족의 알코올 문제, 신앙 중심의 어머니의 영향, 소도시의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연극 운동 말하기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되어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보수주의적 정치 철학, 강한 낙관주의,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의 기초가 되어 1932년 유레카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아나운서로 일했고, 1937년 할리우드에 들어가 1964년까지 킹스 로우 1942년 등 약 50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나 특별한 주목은 받지 못했고, 1947년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영화배우협회 회장에 선출되어 처음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지지했는데, 젊은 시절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1950년대에 배우 겸 노조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져 보수주의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레이건은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규제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 성장을,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1962년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자유시장 신념, 정부의 간섭에 대한 불만으로 보수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제인 와이먼과 이혼했고 3년 뒤인 1952년에 낸시 데이비스와 재혼했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는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마치고 떠나던 도중 정신질환자였던 존 힌클리 주니어에게 저격을 당했으나 다행히 총알이 심장에서 12cm 떨어진 곳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테쿰스의 저주를 피해간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수술대위에서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라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의사 선생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힌클리 주니어는 범행 이유에 대해 당시 유명 영화배우였던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범행 이유를 자백하였습니다. 레이건은 198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소련은 군사적으로 강력했지만 경제는 정체되고 내부 부패가 심했으며 동유럽 위성국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세워졌으며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상징적인 분단의 벽이었으며, 1981년 1989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군비 경쟁, 스타워즈 전략, 도덕적 압박, 협상 및 외교, 자유민주주의 확산, 공산주의 체제 붕괴 유도 결과 소련 해체, 1991 베를린 장벽 붕괴, 1989 냉전 종식하였습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감세를 통해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여 부유층과 기업의 혜택이 돌아가면 그것이 결국 중하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었지만, 이러한 정책은 비판도 많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이건은 1981년 경제회복세법으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70%에서 50%로 해서 다시 28%까지 낮아졌고, 또한 기업세 감면도 실시했는데 감세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는 단기적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재정적자로 이어져 비판자들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세라고 했지만 지지자들은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은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레이건은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사회복지 지출부들, 스탬프, 교육, 공공주택 등은 대폭 삭감되었지만 국방비는 오히려 크게 늘렸습니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였고,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정부 규제로 보아 항공,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 정책은 일부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과도한 자유화로 2008년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 Evil Empire이라 부르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쳐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으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군사적 기술적 도전이 컸지만 실제 성능보다는 소련의 군비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결국 소련은 SDI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내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연방항공관제사 노조 PATCO가 파업을 벌이자 레이건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약 1만 1천 명의 항공관제사를 해고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 내 노동운동은 급격히 위축되어 공공부문의 기강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병존합니다. 레이건은 국방력을 임기 동안 국방 예산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미사일 등의 현대화가 추진되어 군비 확장은 미국의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소련과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했으나 재정 적자를 키운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마약 문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마약과의 전쟁 War on Drugs을 본격화하여 수많은 연방 기금이 마약 단속, 수사 강화, 교도소 확장 등에 쓰였는데 이 정책은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고 범죄자 수감 인구가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현재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레이건은 보수주의자였지만 이민 문제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86년에는 이민개혁통제법을 통과시켜 불법 이민자 약 3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사면을 실시하여 담아 고용주에 대한 불법 이민자 고용금지 조항도 강화하여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의 삶에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은 기독교 우파의 지지를 받았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보수적 사회가치 낙태 반대, 전통적 가족, 학교, 기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교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고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보수진보 간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보수주의의 정치적 부활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즉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은 중요한 정책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레이거노믹스 공급 측면, 경제학서 플레이사이드 이코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그 핵심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 공급 억제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세금 감면 1981년 경제 회복 세법 Economic Recovery Tax Act를 통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전반적인 세율을 23% 감면했습니다.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 지출 축소,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방비는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통화 공급 억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제한하고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의 비교,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의 일부 무역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유사합니다. 무역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정책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모두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소비자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희귀망측한 사태가 분열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선호한 윤석열 대통령님은 내부의 압박으로 탄핵되었으며 이에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무효 가처분했어도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은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선언하며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의 부정선거 증거를 조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부정선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8선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진주한 소련군과 미국군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쪽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군정, 남쪽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지금 시대에서는 피로써 되찾은 자유민주주의를 권력의 쟁권 다툼으로 이재명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카톡 검열, 이재명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 사는 세금으로 마치나 생각하는 것처럼 13조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에 청년들은 격분하여 먼 훗날에 우리의 빚더미라고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나라 미천이 다 거덜이 나기 전에 하루빨리 이재명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시위를 하루 빠짐없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은 중국에 빌어 사는 가련한 신세로 자기의 행세를 알면서도 낚아주기 너무 두꺼워 어떻게 하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검사 사칭 대북송금 대장동 등등 비리 사건이 많이 있어도 그 사건들을 없애버리는 법을 만들어 정지시키고 해외 순방동 가기를 꺼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국제망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번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거짓말만 하니 국민들한테도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니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도 참 한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불만스러운 의구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로 잘 생각하고 그만둘 때까지라도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서로 자기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13조를 풀어 나라를 거덜이 나기 전에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돈을 받지 말자고 시위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 돈을 매달마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풀어줘도 13조를 풀어야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난에 자영업자들도 폐업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모두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자영업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꿋꿋이 이어나가는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미국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미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죠.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레이건은 미국의 힘과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